지금 우리나라가 국가 발전 위기에 처해 있다가 한 포인트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SDGs를 활용하는 해법을 찾아보자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국가 발전 위기가 에 대해서 좀 인식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요즘 그 사회 토론을 보면서 상당히 보수적인 시민들은 우리 국가 발전의 위기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가 좀 약하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런 위기 의식이 없으면 어떤 변화를 추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갈림길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요지가 되겠습니다.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의 분배가 상위 계층의 분배율이 계속 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세대 간의 계층 상승에 대한 어떤 과거에 있었던 희망이 요즘은 비관으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OECD권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빨라서 2050년이 되면은 고령화 인구 비율이 72%가 될 거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인구가 15세 이상 65세 미만 인구에 비교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 오염이 이미 OECD에서 상위권을 있는데 2060년이 되면은 세계 3위가 된다고 합니다. 1위는 중국이겠고요. 2위가 제가 어떤지 생각이 안 나는 인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당 GDP로 149개 중에서 25위인데 행복의 순위를 보면은 157개국 중에서 58위, 훨씬 떨어지고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 간의 행복에 관한 어떤 느낌의 편차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만큼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하다. 그래서 157개 중에서 이것으로 지표로 치면 한국이 96위에 속한다. 아주 하위권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지금의 어떤 위기를 우리가 탈피하기 위해서 경제 성장을 다시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유지해온 경제 성장 모델이 한계에 부딪혔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지금의 이 모델은 유지해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의 요지로서 제조업이 수출주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1%에 불과한 대기업들에 의존을 하는데, 그나마 이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중화공업 부분은 중국의 급속한 추격하에 경쟁이 급락하고 있고,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버텨줘야 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이 계속 지지부진하다. 서비스 부분을 보면은 제조업 대비 생산성이 한 45%밖에 안 됩니다. OECD 평균이 90%에 비교해서 이러니까 우리나라 서비스가 엄청나게 낙후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를 보면은 아직도 너너지 이코노미가 아니고 근력에 의존하는 노동 경제다. 이런 점입니다. OECD 내 35개국 중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깁니다. 이게 과거에는 자랑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자랑이 아니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로시간은 최장인데 노동 생산성은 OECD의 17개 선진권 대학의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낙후된 경제입니다. GDP 대비 R&D 투자율은 OECD 내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생산 효율의 향상, 그러니까 총 요소 생산성 향상의 GDP 증가 기여는 00년대에 2.6%포인트에서 10년대에 와서 1.2%포인트로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청년들의 디지털 기술 구사 능력은 OECD에서 최고로 평가되는데도 지금 우리의 생산 향상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에너지나 산업 활동이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갈색 경제로서 세계 7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입니다. 파리 협정이 이제 이행됨에 따라서 심층 저탄소화를 촉진하는 차원의 새로운
그 국제 경제 질서가 정립되어 가면서 그 심층 저탄소와 2050년 이후를 내다보는 심층 저탄소와 이 노력이 배가 돼야 되는데 이것에 관해서 지금 선진권에서는 그 학자들이나 공무원들이 모여서 2050년 이후를 내다보는 저배출 이 발전 전략에 관한 국제 공동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그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지금 한 3년 이상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정부나 산업계나 이 학계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심층 저탄소화에 관한 연구조차도 할 그런 능력이나 용의도 아직은 우리는 못 갖추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기회도 되고 위협이 되고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 기회를 이용해서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클라우스 슈바브가 말하기를 이 4차 산업혁명은 파괴적인 변화가 상시화되는 거다. 여기에 경제사회 정치가 민첩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기업계 및 시민사회 간의 그 유연한 협치가 추구돼야 된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이 유연한 그러한 협치 구조를 하기에는 지금 현재 너무나 국가가 탑다운으로 이 수직적으로 하향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체제다. 정부는 제왕적인 대통령에 의하여 수직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고 민간 대기업은 정부에 종속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종속이 되어 있고 또 대기업 경영진 내부에서도 수직적인 경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너무나 탑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한 결과로서 OECD 내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규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부리아 사무총장이 와서 작년 10월 달에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 실적을 보면은 국가 발전 비전이 없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온탕냉탕식으로 바뀌는 차원에서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정부 경영을 어떻게 하나 보면은 트러블 슈팅 타입으로 그때 급한 불을 끄는 식의 단기적인 실적 위주의 경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 웰빙이라든지 또 환경과 삶의 질 이런 면에서는 OECD는 최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가 보수적이랄까 무슨 뜻인가 하면 포용적인 사회 구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그래서 사회 정의와 희망에 대한 그런 실종이 서민들 간에 희망이 실종이 되어 있고 사회 자본이 잠식되고 사회 협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 차별에 관해서는 너무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 웰빙 증진도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다 이 국민들, 서민들, 시민사회의 소원과 희망과 불평이 수렴이 잘 안 돼 있는 국가 경제 영역이라는 의미에서 이 시민 주도의 새로운 상향식 국정 운영 방식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협치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여러 기관에서 연구기관에서 수많은 이 토론 대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 모두 공감하는 것이 엄청난 위기다라는 거, 학계에서는. 그래가지고 개혁 과제들을 계속 주고 있는, 노동시장을 유연하든지, 사회보장을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들이요. 이것들이 새로 나온 처방들이 아닙니다. 십수년간 계속 나온 처방들을 지금도 똑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OECD 한국경제보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왜 이런 똑같은 처방이 계속 나와야만 되느냐. 다시 말해서 그 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든 이해 갈등이 문제인데 그 이해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찾아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포럼에서는 좀 그런 차원에서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건데 경영학에서 말하는 주인과 대리인 간의 문제. 이 주인이 대리인을 완벽하게 감독하거나 견제를 못하다 보니까 대리인은
그 주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는 게 그 이 주인 대리인 문제 아닙니까? 부패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국가 경영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제 부패가 나오는 건데 이 국가 경영의 주인 대리인 문제를 에 대한 대책은 시민들 자신이 국정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감시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가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 나라들이 좀 비슷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정도가 다르지만은. 그래서 그 유엔에서 채택한 것이 17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들입니다. 이것을 또 이것을 서포트하는 169개의 세부적인 목표를 나라별로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15년 정도를 내다보면서 중장기적으로 하다 보면은 지금 말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 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국가 경영 패러다임이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자체가 시민사회 기반의 발전 경영 추구를 의미하는데 첫째, 이 SDGs가 도출되는 과정이 3년여간에 걸쳐서 전 세계 시민사회 전문기관 각국 정부들이 참여해서 협의를 거쳐서 도출됐고요. 또 이행 방법이 각국의 SDGs 이행 과정이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개방되고 참여 기회가 보장되도록 해야 된다는 처방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상향식 그 국가 경영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서 하나 강조할 것은 이 대원칙으로서 아무도 낙오시키지 말자. Do not leave anyone behind가 거듭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별, 연령대별, 지방별, 사회적 특성 그룹별, 목표가 그런 그룹별로 미세하게 달성되는 것을 봐야만 되지 국가 전체의 성장률만 본다든지 GDP 개수만 봐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이거고요. 또 이 세 개 목표가 그것을 말로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그 목표들 간에 상관성이 있어서 그 상관성을 잘 관리하는 게 키 중에 하나고요. 한번 SDSN에서 여러 나라들을 SDG별로 좀 랭킹을 평가해서 이 개량화한 SDG 인덱스를 개발하고 나라들을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보면 빨간 파란 것은 모범이다 그런 얘기고 빨간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노란 것은 중간이다 그런 건데 보시다시피 OECD 회원국들만 해도 어느 나라도 이 빨간 게 없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부터는 발전이라는 말은 즉 지속가능 발전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새로운 가치관이 국제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했고요. 이 기준에 의하면 모든 나라가 다 개발도상국이다. 선진국이니까 문제가 다 풀어진다는 하나도 없다. 그런 개념에서 우리나라도 발전도상국이죠. 이제 선호진국 차이가 잘 없어지니까 개발 발전 그거보다는 그냥 발전이라는 말을 좀 투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이 이것의 메시지가 되겠고 여기에서 한국은 지금 OECD권에서는 24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지금 산업 발전 또 이 순환 경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 이 두 고를 모범입니다. 로 평가가 되고요. 나머지는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한 것이고 SDG 출범에 대한 대응 현황에 관해서는 저 다음 최대형 교수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올해 뭐가 벌어져야 되냐? 이 과도기가 되는 상반기에는 범사회적인 협의와 토론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이 SDGs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참여의식을 촉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SDGs를 구체적으로 한국이 어떻게 어댑트해서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고 어떤 전략을 할 것이냐. 이거는 물론 새 정부가 들어오면 공식화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민간 차원에서 활발한 예기적인 토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SDGs 이행 원칙은 다 좋은데 이걸 어떻게 임플리멘트 하느냐라는 디자인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SDGs 기반 국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는 방안을 연구를 해놔야지만 다음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 제도적인 틀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의 토론은 바로 여기에 SDGs 기반 국가 경영 체제 구축 방안에 관한 토론이 되겠습니다.